바나나가 평생 안전한 과일이라고 믿어오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먹고 계신 바나나 중 일부는 뇌경색과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노출된 채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년층 진료를 전문적으로 해온 의사로서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와 임상 사례에서 이 영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혈압약이나 신장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훨씬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저는 바나나를 포함한 수입 과일이 어떤 경로로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며 그 과정에서 어떤 화학 처리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의학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존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에 72세 이정수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바나나를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고 본인은 이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 손발 저림, 그리고 한 번씩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륨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였고 심전도에서도 부정맥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도록 권했고 3주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몸에 좋은 간식으로 알고 꾸준히 드시지만 어떤 종류의 바나나인지 어떻게 재배되고 유통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모르고 먹는다는 사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위험성은 단순히 당분이나 칼륨 과다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나나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화학 처리를 통해 유통되는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 에콰도르, 과테말라 같은 열대 국가에서 대량 재배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살충제와 항곰팡이제가 사용됩니다. 이 물질들은 바나나 겉면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과육 내부로 흡수됩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온 화학 물질은 간과 신장을 통해 처리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그 결과 농약 성분은 체내에 조금씩 축적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이 물질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 혈액 속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나를 비롯한 수입 과일의 안전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껍질만 벗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나나의 화학 물질은 단순히 껍질 표면에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확 이후 처리 과정에서 바나나 전체가 특정 가스로 노출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 가스들은 바나나 내부 조직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특히 오래 노출될수록 더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껍질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제거해도 이미 과육 속에 들어간 물질까지 제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먹어도 아무 일 없었는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조용히 체내에 쌓이는 누적 노출이 더 위험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일수록 이 축적의 영향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진료했던 69세 김명자 어르신 역시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는데 오히려 어지럼증과 두통이 빈번해졌습니다.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약물 부작용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원인은 달랐습니다. 피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선을 넘었고 신장 기능 수치 역시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바나나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대체 과일을 권하고 난 뒤 4주 후 모든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명자 어르신이 드셨던 바나나가 과도한 화학 처리와 장거리 운송을 거친 수입 바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일이니까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은 이러한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 간과 신장을 풀가동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바로 이 해독 과정입니다. 노년층의 신장 기능은 젊은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되지 못한 잔여 물질이 혈액 속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 검사에서 사구체 역과율 수치가 낮게 나온 분들은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어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피로감, 근력 저하, 맥박 불규칙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학 물질과 칼륨이 결합되어 신장의 부담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나를 선택할 때 단순히 맛이나 가격이 아니라 안전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나나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보관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수입 바나나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변질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장기간 보관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균 처리와 숙성 조절 가스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숙성된 바나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은 반점이 생기고 과육이 부드러워지며 색이 고르게 변하지만 화학 처리된 바나나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균일한 노란색과 단단한 식감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제가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점은 바로 이 오래도록 멀쩡한 외관입니다. 만약 바나나가 2주가 지나도 색이 거의 변하지 않고 껍질이 팽팽하며 표면이 유난히 매끄럽다면 단순한 자연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보존 과정은 결국 우리 몸이 과도한 화학 물질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의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유난히 빛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바나나는 매끄럽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윤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둘째, 상처나 반점이 거의 없이 그림처럼 완벽한 노란색을 유지하는 바나나는 자연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자연 숙성된 바나나는 개체마다 색이 조금씩 다르고 부분적으로 갈변이 나타나며 균일하지 않습니다. 셋째, 껍질을 벗길 때 순간적으로 특이한 화학 냄새나 약품 냄새가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바나나를 먹은 뒤 예전과 달리 손발 저림, 심박 변동, 두통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일시적으로 바나나를 중단하고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나를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나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먼저 유통 라벨의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자리 숫자로 표시된 바나나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일반 재배 방식이며 5자리 숫자의 9로 시작하는 바나나는 엄격한 기준의 유기농 방식을 거친 제품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재배된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재배 바나나는 장거리 운송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학적 숙성 처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몸속에 들어가는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바나나를 구입할 때는 화려한 외관보다 자연스럽고 약간의 색 변화가 있는 것을 고르시고 반점이 적당히 있고 향이 부드럽게 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바나나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낮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바나나 섭취 방식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나나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낮게 나왔거나 단백뇨, 부종, 잦은 피로감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를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거나 상태에 따라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바나나를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시는 것보다 식사 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만약 혈압약, 이뇨제, 심장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바나나 섭취 여부를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물과 칼륨의 상호작용이 간과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건강하고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는 바나나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칼륨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어 불안감과 수면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러한 이점은 안전한 바나나를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지켜 먹을 때만 유효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진 음식이라도 잘못 재배되고 잘못 유통된 바나나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바나나는 어떤 바나나를 선택하느냐와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어 소화 흡수가 좀 더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당질 흡수를 완만하게 하려면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바나나를 토마토 주스, 아보카도 등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바나나를 빈속에 단독으로 많이 먹는 습관은 혈당 변동과 칼륨 수치 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단독으로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수입 과일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바나나뿐 아니라 망고, 파인애플,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 역시 길고 긴 운송 과정에서 변질을 막기 위해 보존 처리와 숙성 조절을 거칩니다. 특히 일부 과일은 수확 후 한 곰팡이 액체에 잠시 담그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껍질을 통해 과육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과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외관 변화와 식감 변화를 보이지만 지나치게 오랫동안 변함없는 색과 형태를 유지하는 과일은 인위적인 처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과일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이 예쁘고 광택이 나는 과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약간의 점과 갈변이 있는 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세척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바나나나 망고처럼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이라도 흐르는 물에 간단히 헹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껍질에 남아있는 잔여 물질은 손을 통해 과육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 껍질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손을 먼저 깨끗이 씻고 껍질 표면에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과일 표면을 살짝 문질러 잔여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과육 내부로 이미 침투한 화학 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외부 오염을 줄이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기 전 손과 접촉하는 만큼 손 위생과 세척 과정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식습관에서 자주 보이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바나나뿐 아니라 특정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한 가지에 집중해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양은 균형의 문제이지 특정 식품에 대한 의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과일을 번갈아 섭취하고 제철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건강합니다. 특정 과일이 당분, 칼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다 보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음식에 기대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식사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식품이든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외부 물질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내 축적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과거에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경험을 기준으로 지금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시간이 지나며 변합니다. 60대의 신장 기능은 40대와 다르고 70대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순한 과일로만 여겼던 바나나도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과거의 기준이 아닌 현재의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저는 진료 중 항상 환자분들의 식습관과 몸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꾸준히 드셨던 몇몇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은 바로 혈액 내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선에 근접하거나 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약물의 영향으로 체내 칼륨 배설 능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의 칼륨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체내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상담합니다. 지금 드시는 약과 음식의 조합이 혹시 서로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약물 복용과 식습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질환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안전한 재배 방식과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면 바나나는 여전히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바나나를 지혜롭게 줄이거나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수치가 낮거나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어지럼증과 심박 변동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바나나를 조금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맞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듣고 필요한 만큼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또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혈액 수치와 신장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쌓이는 변화는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같은 결과를 통해 현재의 몸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기반으로 식단을 조절하면 무작정 피하거나 무작정 믿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 관리에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바나나는 평생 우리 곁에 있어온 친숙한 과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외관이 반짝이고 예쁜 바나나보다 자연스럽고 시간이 지나며 변하는 바나나를 고르시고 몸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지켜지는 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료실에서 보고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언제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여기 있겠습니다.